안녕하세요. 총이치 기공학 B반 2014-0222 신혜린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기공학 최종 정리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란 상학 치아의 전부 또는 편학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체시킨 가찰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완전 틀니라고도 합니다. 총이치에는 나비치와 수지이치로 나눠지는데요. 나비치는 왁스로 된 의치이고요. 수지이치는 이 왁스로 된 의치를 해서 딱딱한 수지로 만든 의치입니다. 먼저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비치 제작 과정에는 첫 번째로 구강 내 검사, 예비 인상, 예비 모양 및 개인 트레이 변연 형성, 무치아 기능 인상, 상하 무치아 기능 인상체, 작업 모형 제작, 후연 폐쇄, 기초상, 교합제, 교합 체득, 교합 기록 및 모형 교합기 부착, 인공치 배열, 그 다음 치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 나비치 구강 내 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지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비치 제작 과정에 이어서 나비치를 1차, 2차, 3차로 메모를 한 다음 그 다음 왁스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의치상 레진 혼합, 레진 전입, 시압, 클램프 장착, 온성 멀티플래스킹, 그 다음 매몰제 제거, 그 다음 교합기 재부착, 그 다음 선택 삭제, 의치상에서 모형 제거, 의치상 다듬질, 퍼미스 연마, 그 다음 최종 의치 완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란 환자의 예비 인상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예비 모형에서 환자 개인의 구강 조직 상태를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개인 트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형선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요. 외형선은 이렇게 의치상의 외형보다 2-3mm 정도 짧게 설정해서 근압 형성을 한 후 인상재가 채워질 스페이서의 외형을 트레이 이형선보다 2-3mm 짧게 형성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연화 및 앞접 티슈 스탑 부여를 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킨 후 모형에 압접시킵니다. 정밀 인상 체득 시 개인 트레이의 구강 내 안정과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견치부와 구치부에 균일하게 3-4mm 정도 크기로 형성합니다. 그 다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왁스 부분을 제외하고 티슈 스탑 부위와 노출된 모형 표면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때 분리제를 도포할 때 분리제가 과잉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트레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레진에는 자가중합 레진과 광중합 레진이 있습니다. 먼저 자가중합 레진에 대해서 말하자면 파우더와 리퀴드를 혼합한 레진은 빨리 경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혼합한 후 떡상 상태에서 티슈 스탑 부분에 먼저 레진을 채운 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압접해줍니다. 그 다음 손잡이를 부착하는데요. 개인 트레이 손잡이는 혀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인상 체득 시 편리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를 완성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광중압 레진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든 건데요. 광중압 레진은 자가중압 레진보다 쉽게 압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끈적임이 좀 심해서 그게 너무 불편한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상과 교합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상이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국악 안에 시적하여 교합 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기초상의 요구 조건에는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악 내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적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국악 내의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다소 교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완성된 의치와 동일한 외형선과 변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요. 색상은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상 제작 전 준비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 준비 작업에는 외형선 설정, 치조정선 표시, 기준선 표시가 있습니다. 외형선을 설정할 때는 작업 모형상의 변형 부위를 연필로 인계합니다. 그 다음 기초상의 외형선 및 치조정선을 기입하는데요. 치조정선은 무치약제의 정상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조골의 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치조정선 표시는 치조정의 전치부 정중선 부위, 좌우 견치 부위 및 좌우 치조제의 후방 부위에 표식을 하고 직선 상태로 치조정선을 그어 모형상의 렛지 부위까지 연장합니다. 이때 치조제 후방 부위는 상악의 좌우 상악 결절의 전연, 하악의 좌우 구유 연기의 전연까지 선정합니다. 모형의 렛지까지 표시해주는 이유는 모형상의 교합상을 장착하면 치조제 부위의 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표시를 참고하여 교합제 평면에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기준선 표시에는 정중선, 절치유도 기준선, 구윤기와 하악 인공구치의 후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상하 절치유도의 중앙에서 전방 6에서 8mm의 전치부 교합제의 순면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하악 구윤기 높이의 3분의 2 위치에 표시를 하고 모형의 측면에도 선을 기입하여 교합제 높이의 기준선으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 기초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 레진 분리제를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 혼합 용기에 레진액을 먼저 붓고 레진 분말을 첨가하여 스파츌라로 혼합합니다. 그 다음 용기에서 병상의 레진을 제거하여 손바닥에 놓고 균일한 두께로 넓게 펴줍니다. 그때 손에 바셀린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은 2~3mm 정도의 균일한 두께로 구개 부위부터 치조제 그리고 변연을 향해 펴나갑니다. 그 다음 완전히 경화되면 모양상에서 기초상을 분리하여 과잉된 부분과 두꺼운 부위를 덴처퍼 등의 기구로 트리밍합니다. 그 다음 절은 부위는 피셔버나 디스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트리밍하고요. 하악은 상악과 달리 레진을 롤 상태로 길게 형성하고 치조제에 넣고 연장합니다. 연마하여 외형선의 변연이 일치하도록 놓고 두꺼운 부위는 삭제하여 2~3mm의 적절한 두께로 형성합니다. 그 다음 교합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합제는 상실된 치아와 치조골 및 치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공치가 배열되는 부분입니다. 교합제의 기능에는 상하악의 수직 관계 결정, 상하악의 수평 관계 결정, 가상 교합 평면 결정, 구순의 지지 정도 안무 결정,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합제의 크기는 상하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상하악 교합제의 폭 전치부는 5mm,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는 10mm로 합니다. 하악의 교합제의 폭은 전치부는 5, 소구치는 7, 대구치는 10으로 상하악 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악 교합제의 높이는 전치부는 순축 변연해서 22mm고요. 구치부는 상하악 결절 부위에서 7에서 8mm입니다. 하악의 교합제의 높이는 전치부는 순축 변연해서 18mm고 구치부는 구윤기 높이의 3분의 2입니다. 교합제 제작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한 교합제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 이에 교합제가 위치할 부위가 파악되도록 치조제정 선을 표기합니다. 그 다음 알코올 램프에 불꽃에 골고루 연화시키고 접거나 말아서 붙입니다. 그 다음 왁스 블럭을 구부려서 맑은 모양으로 만들고 절취유도 중앙부에서 교합제의 순면까지 악궁의 형태에 따라 6에서 7mm 정도가 되도록 순축으로 위치시키고 구치부는 잔존치조제 정상에 위치시키고 부착합니다. 그 다음 왁스를 추가로 녹여 붙여 기초상에서 교합제의
순협축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주변을 녹여 붙이고 다듬습니다. 상악 순축 이행부로부터 20mm 지점과 구치부의 상악 결절부로부터 7에서 8mm가 되는 지점을 연결하는 선과 일치하도록 가상교합 평면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설정된 선까지 금속판을 이용하여 왁스를 녹여 제거합니다. 하악은 순축 이행부로부터 18mm 지점과 구윤기 높이의 3분의 2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수평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그 다음 상하악 교합상을 교합시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교합제 참고선과 교합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합 기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합 기록 체득을 위해 상하 교합제 교합면에 V자에 너치를 파고 하악은 넓은 형태로 교합면에 왁스를 제거하여 공간을 형성합니다. 교합 기록 왁스나 석고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모양의 교합기 부착에 이용되는 중심이 기록과 교합기 조절에 이용되는 전방위 기록을 각각 체득합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인공치 배열이 있습니다. 먼저 전치부 인공치 배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신미와 발음에 중점을 주는데 상하 전치부는 신미성을, 하하 전치부는 신미보다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위치를 정해서 배열해야 합니다.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교합제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하고 하악 전치부는 절치 유도각을 위해 상하 전치부 사이에 대한 수평피계와 수직피계를 반드시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상악 중절치는 여기 절치유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인공치 배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원심 경사인 치아는 상하중절치, 상하칠절치, 상하견치, 하악측절치, 하악견치가 있고요. 그 다음 교합평면과 접촉하는 치아는 상하중절치, 상하견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합평면과 떨어지는 치아는 상하측절치 등이 있고, 그 다음 수직인 치아는 상하견치, 하악중절치, 하악측절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경부 설측인 치아는 상하중절치, 상하측절치, 하악중절치, 하악측절치가 있고요. 그 다음 치경부 돌출인 치아는 상하견치, 하악견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구치부를 배열할 때는 먼저 하악 제1대구치를 배열하고, 그 다음 하악 제2대구치, 그 다음 하악 제2소구치, 그 다음 하악 제1소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야 합니다. 하악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하는 이유는 교합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열해야 하고요. 하악 제1소구치를 마지막에 하는 건 인공치를 다 배열하고 남은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악 제1소구치를 마지막에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 치은 형성 및 으치상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은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치은 형성은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으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이라고 합니다. 치은 형성 순서에는 첫 번째로 으치상에 왁스 첨가가 있는데요. 으치상에 왁스 첨가할 때는 용융법과 압접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용융법은 왁스를 용융시켜 치은 형성하고자 하는 부위에 올리는 것을 용융법이라고 하고요. 압접법은 원하는 왁스를 잘라 붙이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연되지만 압접법보다는 용융법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융법은 조각도를 이용해서 소량의 왁스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치은 형성을 할 때는 한쪽에만 계속 왁스를 첨가하면 으치의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치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핀 왁스를 연화시켜 연필 굵기의 봉상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가열합니다. 그 다음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서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열된 스파츌러로 인공치아의 순현면에서 변현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순현면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해야 합니다. 전치부 순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줘서 치근 융기부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 구치부 협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융기부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시를 하는데 개개치아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치근 길이 및 풍량도는 상악에서는 견치, 중절치, 측절치 순으로 견치가 제일 크고 하악에서는 견치, 측절치, 중절치 순으로 견치가 크고 길고 풍량하게 형성합니다. 그 다음 치근 부위의 돌출부와 함물부가 망곡을 이루어 자연치인 조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순현면을 알코올 토치 불꽃으로 부드럽게 가열하여 면이 원활하게 하며 특히 치은 웨지 부위는 치아와 연속되어 이행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의치상 변현은 인상시의 상태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확한 두께로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악 구개 부위는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mm이지만 구개부 후현 부위는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두께를 조절하여 형성합니다. 그 다음 의치상 조각 마무리가 있는데요. 의치상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에서 의치상 변현에 이르는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 상실 이전의 자연 조직으로 형태로 다듬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치은 형성 및 인공치 조각 치은 형성 및 그 다음 인공치를 조각한 다음 이제 횡국의 주름을 형성하는데요. 횡국의 주름은 국의 전방 부위에 정중 국의 봉합선으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물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나 부드러운 음식물의 섭취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횡국의 주름을 저희는 이렇게 본인의 횡국의 주름을 퍼티로 떠서 이렇게 왁스로 이렇게 붙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 나비치 매몰 및 분리제 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형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나비치 메모를 할 때는 3단계 메모리 있는데요. 인공치 성분을 잡아주는 3단계 매몰법인 가압 성형용 플라스크인 하나 이젝터 타입의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매몰법입니다. 3단계 매몰법은 온성 후 의치상의 추출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매몰법입니다. 상악 나비치 매몰에서는 1, 2단계는 플라스타로 하고 3단계에서는 경석고를 이용합니다. 먼저 이제 상악 나비치 매몰의 1차 매몰을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몰을 할 때에는 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고 매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나비치 모형을 상악 플라스크 하함에 넣어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때에는 모형의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플라스크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살펴본 후에 매몰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 나비치 모형을 실온수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켜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 혼합물이 건조된 모형과 접촉하면서 모형으로부터 탈수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나비치에 침수시킬 동안에는 플라스크 내면에 바세린을 도포해서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제의 분리가 쉽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플라스타를 혼합하여 하함의 반쯤 채우고 함의 중앙에 맞게 나비치 모형을 위치시키고 가볍게 눌러서 하함의 테두리와 모형의 엣지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1단계 매몰을 진행합니다. 1단계 매몰할 때 주의사항은 석고 표면이 언더컷이 없도록 평평하게 해줘서 상함과 하함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금속 부분, 메탈 투 메탈 컨택 부분인 금속 부분에도 이렇게 석고가 안 묻어 있게 깨끗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함에 상함을 조립시켜 접촉 상태와 6mm 정도의 여유 간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2차 매몰로 넘어가는데요. 2차 매몰로 넘어갈 때는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도포해서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어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경화된 석고 표면에는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서 왁스를 제거할 때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석고를 혼합해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하고 상함을 하함 위에 조립하고 석고를 상함 내부의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환면 부위가 덮이도록 주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치 절단면과 교환면을 덮인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서 그 부분을 노출시킵니다. 노출시키는 것까지가 2단계 매몰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 3차 매몰을 하는데요. 경화된 2차 매몰 석고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가득 채운 다음 뚜껑을 덮고
눌러서 과잉의 경석고가 구멍으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그 흘러나온 경석고는 닦아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단계 메모리 끝나면 뚜껑의 구멍으로 빠져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제거하고 플라스크를 클램프에 장착시켜 경화 도중 경석고의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화학 나비치 매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나비치 매몰도 가학성형요법을 사용하는데요. 상학 나비치 매몰에서는 1, 2단계를 석고로 하고 3단계를 경석고로 했는데 화학은 1단계를 석고로 하고 2단계는 경석고로 3단계에서는 다시 또 석고로 하게 됩니다. 먼저 화학 1차 매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학과 같이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고 매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나비치 모형을 상하 플라스크 하함에 넣어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나비치 모형을 물에 5분 동안 침수시키고 그동안 플라스크 내면에 바세린을 도포합니다. 화학 나비치 매몰 1단계도 이렇게 플라스크를 반쯤 이렇게 넣고 중앙 부분에 이렇게 모형을 가볍게 누른 다음 언더컷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학 2차 매몰은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도포하여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어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경화된 석고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서 왁스를 제거할 때 분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화학은 2차 매몰을 경석고로 하기 때문에 경석고를 혼합해서 인공치아와 치행 형성 부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인공치액 절단면과 교환면 그리고 나비치 전부를 덮도록 매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화학 3차 매몰인데요. 경화된 2단계 매몰 경석고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 3단계 매몰에서 쓸 석고를 혼합해서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가득 채운 다음 뚜껑을 덮고 눌러 과잉의 경석고가 구멍으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3단계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으로 빠져나온 여분의 경석고는 제거하고 플라스크를 클램프에 장착시켜 경화하는 도중에 경석고의 팽창을 막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은 퍼티를 이용한 3단계 매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3단계 매몰법은 석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디플라스킹을 하면 이렇게 매몰제 석고가 의치상에 많이 붙어 있어 그 의치상 다듬질을 할 때 많은 시간과 어려움에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퍼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퍼티를 이용한 부분에는 이렇게 석고가 묻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 나비치 매몰을 할 때 퍼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학 나비치 매몰 퍼티 이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티를 이용하면 온성 우치상에 붙어 나오는 석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퍼티를 이용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아까 화학 나비치 매몰 1단계, 2단계, 3단계랑 똑같은데요. 1단계 매몰을 하고 그 다음 흐르는 물에서 붓으로 과잉의 매몰제 석고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 2단계 매몰 준비를 하는데 그때 석고 표면에는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 1대1 비율로 퍼티를 신속하게 혼합해서 나비치의 순측면과 협측면에 퍼티를 부착합니다. 이때 퍼티를 얇게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부착하면 퍼티가 고무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있어서 이렇게 인공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퍼티는 되도록 얇게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퍼티를 부착한 후 언더컷을 형성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경석고를 혼합해서 2단계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3단계 메모를 하고 이제 클램프에 장착 후 경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왁스를 제거하는데요. 메모란 석고가 경화되면 플라스크를 열탕 속에 몇 분 동안 7분 정도 담가두어서 왁스가 연화되도록 한 다음 플라스크의 상함과 하함을 분리해서 기초상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파라핀 왁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진 혼합 및 레진 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수지와의 분리 용이를 위하여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진 혼합 및 전입을 하게 됩니다. 치과형 의치상 레진은 당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사진 여기 파라덴트 얘가 레진 분말이고 파라프레스가 레진 액인데요. 파라덴트는 혼합 다음 열을 가해서 열중합에 이용되는 인다이렉트 레진이고 파라프레스는 유동성의 레진으로 전입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혼합 용기, 혼합 주걱, 그 다음 스푼,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부피비 3대1로 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성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조회사에서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여 이렇게 병상 상태가 될 때 섞고 음향내로 전입하는 가압상용법으로 의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며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든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로 레진을 압접하며 전입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입을 한 다음 이제 비닐을 씌워서 뚜껑을 덮고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급니다. 그 다음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과잉의 레진이 상하함 사이로 밀려 나오게 하고요. 상하함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량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량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합니다. 유압 시 프레스를 사용할 때는 최종 압력이 55kg/cm에 족하고요.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에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레진 전입을 이렇게 3번 정도 한 다음 이렇게 클램프에 장착을 시키고요. 클램프에 장착을 시키고 그 다음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을 클램프에 고정하여 레진 온상기의 물속에 잠기도록 담가서 레진을 온성합니다. 그 다음 한 분리 및 그압기 재부착이 있습니다.
레진 열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함을 온성기에서 꺼내서 실온에서 냉각시킵니다. 그 다음 함을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고 산행시키고 20분 정도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시킵니다. 그 다음 함 속에서 석고 매물제를 분리할 때에는 모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약한 충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충격을 가해 함을 분리할 때는 먼저 뚜껑을 분리하고 하함의 디스크에 상단에 약한 충격을 가하면 상함을 남고 하악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약한 충격으로 함의 테두리를 두들겨 주면 쉽게 함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석고 매몰제를 제거하는데요. 함에서 석고 매몰제가 분리되면 다시 석고 매몰제를 모형과 의치상에 제거하는데 이때는 작업 모형과 의치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석고 매몰제를 제거할 때 잘못하면 이제 의치상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교합기 재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교합기 재부착하는 이유는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석 교합 사태의 교합 부조화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합니다. 그 다음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압성형법과 같이 상하함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합기에 재부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 삭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삭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교합기에 재부착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상적인 중심교합과 평심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점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선택 삭제는 먼저 중심이 관계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나머지 작업 측의 교합 조정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는 교합기의 과도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교합 후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아진 부분을 이렇게 법칙에 따라 삭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측방과 전방 및 교차 교합에 대한 삭제는요.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가 끝나면 측방 교합의 선택 삭제를 진행하는데 측방 교합은 하악골의 운동 방향의 작업측과 반대측인 균형측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측방 교합 선택 삭제 시는 적색 교합지와 구분이 되는 청색 교합지를 이용해서 오차를 수정하고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가 끝나면 전방 교합과 교차 교합에 관한 선택 삭제를 순서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으치선 다듬질 및 연마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선택 삭제를 끝내고 중압 으치로부터 모형을 제거한 다음 으치를 구강 안에 장착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로 다듬어주고 표면에 광택을 내는 과정입니다. 먼저 중압 으치로부터 모형을 제거합니다.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며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으치상에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모형 분리할 때는 언더컷을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악인 경우에는 순축 변연부와 상악 결절 협축부, 하악은 구치부, 설축 후방 변연부 등의 대부분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언더컷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으치상이 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으치를 다듬질을 하는데요.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체 찌꺼기는 섭고 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으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으치의 다듬질인데요. 으치 다듬질은 모형으로부터 중압된 으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으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으치상의 변연부에 프레쉬를 덴처버로 다듬질을 하고 그 다음 인공칠을 제거한 연마면을 러버 포인트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으치의 연마를 하는데 퍼미스가 연마제인데요. 이것은 으치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연마 기구와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활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펠트콘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연마 기구입니다. 이렇게 으치상 다듬질 기구로 이렇게 으치상을 다듬질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거친 부위는 이렇게 러버 포인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으치의 연마하는 이렇게 방법인데요. 순측과 협측의 치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휠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연마해야 합니다. 이렇게 퍼밋을 이용해서 연마할 때는 이렇게 치아의 순축이나 협축 부위가 이렇게 닳아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퍼밋은 물과 이렇게 섞어서 의치상 옆면에 묻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넓은 부위인 의치상 순현면과 변연부는 브러쉬 휠을 사용하여 연마하고 상하 국의 깊은 부위와 하설측의 좁은 부위는 패드콘이나 작은 버트 휠로 연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즈라고도 하는 이렇게 파인 퍼미스로 제거되지 않는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리포일을 건조한 레그휠에 연마하고 다시 광택제인 이렇게 루즈 등을 건조한 레그휠에 묻혀 최종 연마합니다. 이로써 그 다음 이제 모든 총이치 제작 과정이 끝났는데요. 이제 완성된 레진상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진료실로 전달할 때도 물을 담은 덴처 박스에 의치를 넣어 배달을 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총이치 총 제작 과정인 총이치 최종 정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